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리열 투자 리서치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 있죠. 저 또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2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이 아니라 물론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있겠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종목 11선이라고 해가지고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서 함께 어떤 기업들이 매력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 리포트 내용들이 좀 길어가지고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씹고 뜯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2차전지.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도 있겠고, 2차전지 기업들도 있죠. 참고로 이제 리스트를 보면은 HL 만도 현대위아, HL 홀딩스, SL 화신, 덕양산업, SKI 테크놀로지, WPCP, 그리고 첨보, LNF. 자, 굉장히 매력 있는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다뤄준 리포트인데, 일단 내용들을 좀 보면은 여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는 배터리 쪽으로 좀 많이 옮겨놓은. 옛날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배터리 쪽에 미국의 현지 진출 가속화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그런 이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죠. 이 세부 지침 발표를 통해서 국내 전기차 밸류 체인은 미국 현지 진출 가속화에 따른 부품 소재 업체들이 구조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 IRA 배터리 부품을 지정하고 테슬라 2, 모델 2 대응을 하고 현대 기아, 북미에 동반 진출하는 등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업체별로 어떤 수혜들이 있는지 기대를 해보고 체크를 해보자. 여기서 우선 탑픽을 먼저 말해주는데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첨보, HL 만도, 화신 추천을 하고 WCP 이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8만원으로 제시를 한다. 여기 보면은 적정 주가가 좀 나와 있어요. 적정 주가가 나와 있고 탑픽을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놨는데 적정 주가를 제시를 한다라는 거는 전망치가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치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싼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대기아 이 전기차 생산이 급증을 하고 중소형 부품 적정 주가가 상향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로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외형이 성장이 되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것들이 현지 동반 증설 기대가 예상되는 화신이라든가 SL에 대해 적정 주가가 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테슬라 신모델 발표, 국내 셀 부품업체 밸류체인의 부각을 기대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기존 모델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률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수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자, 좀 쭉 바로 넘어가면은 2차전지 배터리 셀 국내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분리막이나 전해액 부분에서 미국 증설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를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리포트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현대차도 현지에 완성차를 이제 생산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품주들도 따라서 캐파를 좀 증설을 시켜야 될 것이다. 부품을 좀 추가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 압박이 좀 있을 것이다. 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2009년도 이후에 완성차가 사이클 증설이 들어가는 사이클에 돌입을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 근데 대표적으로 화신 SL 그리고 성우 하이텍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이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 장기 밸류에이션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 완성차 증설의 사이클이 좀 이제 증설 사이클이 임박을 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의 증가 이런 매력도가 점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완성차 생산 증가, 볼륨 증가 사이클 본격화가 되면서 생산 차질이 완화가 되면서 주요국의 MS가 상승을 하면은 부품사도 동반 진출 시그널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캐파가 이제 증설이 되면 증설이 될수록 판매량이 점점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산이 되면 많이 될수록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매력이 있는 이유가 재고가 없습니다. 지난 이제 반도체로 대입을 하면은 지금은 반도체 재고가 제가 한 24주 정도 수준에서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점점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되기도 했었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정상화까지 약 2년 정도가 그 이상의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증설을 하면서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뭐 여유가 있다라는 게 실적이 그동안은 안 좋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적이 캐파가 충분히 증가가 되면은 매출이 그만큼 증가가 될 거고 그 사이에는 재고가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양호한 실적을 나올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들이다. 근데 그 초입에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액 분리막은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고 배터리 안에 있는 부품에 포함되죠. 조달 비율이 90% 이상으로 증가하는 2028년도 이후에는 북미 내 생산이 요구되는 소재이다. 두 소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들인데 중국 업체 비중을 축소시켜야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특히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SKI 테크놀로지가 거론되고 주가 상승이 좀 보여줬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전해질하고 첨가제, 배터리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로 분류되어서 FDA 체결국에 채굴 가공한 것을 사용할 시 크레딧 지급이 가능해졌다.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한국 공장에서 생산품이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카펙스 부담이 높은 미국 증설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 FTA 체결국이 아니고 국내산 수요가 국내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그러니까 전해질이라든가 첨가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니까 한국은 FDA가 체결이 되어 있고 국내에서 생산을 한 것도 충분히 미국에서 납품을 가능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국내 공장만 가지고 있는 전해질 첨가제 기업들의 집중을 해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분리막 여기 업체들 보면은 SKI 테크놀로지, 한국, 중국, 폴란드, 북미, 유럽 쪽에 이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머지는 WCP 그렇게 있고 이 중국 기업들, 일본 기업 제외하면 WCP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두 기업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전해질 첨가제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첨보를 예를 들어서 아마 설명을 좀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면 아까 첨보가 있었으니까. 자, 첫 번째 기업은 만도입니다. 만도 순차적으로 볼 건데 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적정 주가가 7만 원이다. 적정 주가가 7만 원. 지금 현재 주가가 48,550원대. 주가가 최근에는 반등이 살짝 좀 나오기도 했는데 48,000원에서 7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개선을 한다면 이 정도까지 약간 이제 가치 투자적인 성격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서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이제 포인트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도를 7만원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들. 자, 2023년도 이번 1분기 외형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된다. 전기차 업체 쪽에서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급증을 할 시기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재확인이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제동형가 조향 이 특성상 전기차에서 부가가치가 커지고 있고 주력 고객사 현대차가 되겠죠. 전동화 전략 상향 조정을 반영해 동사가 PER 기존 13배에서 15배로 할증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 1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영업이익과 각각 1조 9천억 원 그리고 682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영업이익률이 3.4%로 0.7%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외형 증가 대비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부담은 일시적으로 좀 존재를 한다. 자, 그렇지만은 2분기 들어서 매출액은 29% 증가가 될 것이고, 이제 영업이익도 889억 원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1분기가 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2분기 실적적인 부분들, 주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들. 2분기가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다음에 이거 만도인데, 자, 1분기 매출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게 1조 9천억 원 수준들. 좀 이제 높은 컨센서스보다 좀 약간 높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영업이익도 682억 원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좀 살짝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기 순이익은 뭐 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2분기 들어서는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된다. 약간 이 컨센서스랑 리포트랑 좀 유사한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889억 원. 좀 이제 더 높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2023년도 올해 매출액이 8.8조 원 정도로 수준을 한다. 영업이익이 3,300억 원 수준은 나올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계속 가시성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 완성차에 대한 불륜 중다 사이클, 여기서 최대 수혜가 되는 부품 업체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여기 뭐 2024년도, 2025년도, 6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여기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연간 매출액이 8조 8천억 원, 올해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은 수치. 영업이익이 3,300억 원, 약간 3,500억 원보다 살짝 낮은 수치.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은 PER이 23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뭐 7만 원이라고 하지만 23배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23배. 자, 그러려면은 컨센서스 간단하게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들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PER이 23배 수준들인데 48,550원 수준에서 올해 EPS 5,079원 정도로 대입을 하면은 9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만원 대입을 했을 때 5천원 정도 수준을 대입을 하면은 13배 수준들. 그러니까 7만 원이 올해 적정 가치다. 올해. 그러니까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보다.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률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들을 리포트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10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 자, 투자 의견 리포트가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됐다라는 거죠.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주가에 반영이 좀 있었어요. 4월 11일, 불과 이제 2거래일 전에,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2거래일 전에 주가가 한 16%가량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좀 잘 나왔었던 실적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10만 원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5천 원 수준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만 5천 원 정도 부근들 상승 여력이 좀 있는 상태겠죠. 3만 5천 원이라고 하고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네요. 자, 요즘에 부품사들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냐 부품이냐 자동차 부품 쪽이냐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같이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 상태고. 자, 이 현대위아 영업이익을 2.3조 원, 그리고 1분기 572억 원. 이 1분기 실적이 반영이 된다. 아까 만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좀 낮을 것이나 2분기부터 회복이 기대가 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대위아는 현대 1차 벤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영업이익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기대감들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 더 빨리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동사의 2023년도 영업이익 회복을 핵심 중 하나로 기계 부분의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할 수 있다. 협동 로봇, 이송 로봇. 약간 이제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공장을 추가로 이제 23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협동 로봇과 이송 로봇에 대한 매출 장기 로드맵이 좀 부각이 된다. 자, 이런 스마트 팩토리 대응 시 약 800억 원가량의 로봇 매출 시현한 상태. 로봇 쪽으로도 좀 이제 주차 로봇, 이런 이제 기대가 신공장의 경우에 대규모 로봇 발주가 2023년도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이제 기계 부분, 이런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 매출을 보면은 현대 위아는 매출이 8조 8천억 원인데 내년도는 9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400억 원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00억 정도 가량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이건 이제 대형주에 포함이 되기도 하죠. 만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가가 65,100원 수준들인데, 여기서 PER이 27배 수준에서 EPS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 6,931원 정도 수준이니까 9배 정도 수준들. 거의 만도랑 비슷한 저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만 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6,931원 대입을 해보면은 14배 수준. 자, 보통 이제 부품주가 올해 13배 정도 이제 PER을 형성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목표 타겟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405원 수준들, 40배 정도 수준, 2배가량의 상승을 올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겟 PER이 올해는 40배, 내년에는 13배 정도 수준. 부품주들은 약간 그렇게 보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HL홀딩스입니다. 현저한 저평가 상태고 이제 잃을 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투자 회사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만도 손익의 정상화, 그러니까 만도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1분기 매출액은 3,210억 원, 영업이익은 353억 원, 영업이익 매출이 7.2,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64% 정도 수준. 영업이익은 지주사 로열티 부분에서 240억 원, 로열티 일회성으로 좀 로열티로 반영되는 것들이 사업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네요. 만도의 순이익이 408억 원 정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만도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자, 고마진 타이어 힐 모듈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소 매출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영업이익이 3.9% 수준으로 고마진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에는 1,800억 원 수준에서 3,000억 원으로 매출 고성장세가 담보되어 있어가지고 마진 상승 핵심 배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런 이제 윌비에스NT, WCP 등 다양한 투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WCP의 기업 가치가 반등해가지고 1분기 23년도 1분기 약 94억 원, 1분기 23년도 약 94억 원의 영업이익을 인식하고 2분기 과거 2022년도 지속된 기업 가치, 하반기죠. 하반기 기업 가치의 하락분이 인식되는 것들을 종료하는 것들로 이거는 그렇고, 자, 이 HL홀딩스 같은 목표 주가가 한 45,000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만도 쪽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최종 예상 주가 상승률은 한 39% 정도 수준. 자, HL홀딩스 같은 수준에는 4분기 직전 분기죠. 4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격차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낮게 나온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영업이익이 일단 증가될 거고, 당기순이익도 600억 원으로 매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많이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PER이 100배 정도 수준의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성장성에 기인하는 약간 중소형주 쪽에서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인 것 같아요. 32,450원 수준에서 EPS를, 우리 2022년도 296원 수준이 좀 단기 순이익이 좀 낮게 나왔으니까, 109배 수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내년, 올해죠, 올해. 2023년도, 올해 31,450원 수준에서 대입을 해보면 5,730원 정도의 EPS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6배, 5배, 6배가 안 되는 실적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2023년도 올해 영업이익이 계속 호실적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타겟 PER은 5배, 목표 실적 대비해서 5배 수준인데, 32,450원에서 이번 수준에서, 5,730원. 5배 수준들이니까, 자, 이 45,000원이라고 했었죠. 296원. 152배 정도 수준. 주가는 이제 45,000원을 목표로 하는 거고, PER로 쳤을 때는, 타겟 PER은 152배 수준까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영업이익이 좀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한 45,000원, 42,500원 이 부분, 이 정도 밴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인
스윙 쪽으로 좀 목표 주가는 37,500원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HL 만도 같은 경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은 가치 투자적인 성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좀 단기로 치고 빠지고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꾸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모아간다. 약간 이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SL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황이 호조를 보이면은 사야 되는 업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생산이 급증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자, eGMP향 램프 집중. eGMP가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이거든요. 여기 향의 램프 집중 공급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이 발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차가 생산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램프도 계속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따른 실적 상향들 기대가 된다. 자, 이 기업은 지금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이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산타페, 카니발, 소렌트 대응 차량의 풀체인지가 되면서 수혜가 마진 개선이 또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진 개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자, 주력 산업인 헤드램프 외 BMS, CMS 여기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전동화 전장 부품에 대한 노출이 증가된다. 우리 자율주행이 좀 산업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카메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산업도 영업이익에 조금 좀 이제 기대가 된다. 자, 미러텍이라는 이 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합병에 대한 합병이 있었던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지 살펴보자. 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그리고 1분기는 6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자, 이 보면은 자, 1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00억 원, 1조 1천억 원. 그 이상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서 영업이익도 전망치 같은 경우는 2분기 좀 증가, 3분기는 조금 소폭 미달, 영업이익이 좀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번 연도 2023년도에 2,500원, 2,600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2,185억 원. 거의 영업이익이 그대로 남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이런 기업이 보통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그대로 그 전가가 되는 그런 기업. SL 같은 경우도 한 45,000원 부근들로 목표로 좀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를 좀 봤을 때는 지금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45,000원이라고 하면은 전고점보다 살짝 높은 수준들. 신고가가 좀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2025년도까지 계속 2024년도까지 증가가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신고가를 발현을 하면은 한 45,000원 수준들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한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평가 구간에서 주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자,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실적은 10배 정도 수준의 PER에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타겟, 올해 이제 2023년도 EPS가 4,224원, 4원 정도 대입을 하니까, 자, 3,290원인 10배라고 했고, 여기에서 45,000원을 대입을 해야겠죠. 3,290원. 그러면 13배 수준들. 이것도 이제 다 부품 기업들의 PER.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PER은 2023년도까지 13배 정도 목표.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상승할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4,223원 정도로 하면은 10배 정도 수준이 되네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10배 수준인데 좀 제대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진 수준들은 아닐까 이런 걱정은 살짝 좀 되긴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화신이라는 기업입니다. 투자 의견이 매수로 유지를 하고 적정 주가가 2만 원으로 올라갔다. 지금 직전이 14,000원 부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화신도 여기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기술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가치적인 부분들이랑은 좀 별개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수급, 환경 수급, 투자 심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결국엔 기업에 대한 성장성, 가치가 변화되면 주가도 변한다. 약간 이런 측면이니까 여기서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4,900원 수준들인데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반영되는 것들이 있죠. 2만 원을 목표 주가로 산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2만 원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올라갈 거다. 그 과정 중에서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좀 보면 2022년도 대비해서 연간 영업이익이 1273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 EPS도 2800원 정도 수준까지 증가될 거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이전에 봤던 이제 기업들보다는 완전 이제 상향되는 그런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가 계속되면서 1주당 순이익이 계속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은 1주당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주당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기업의 1주당 얼마로 거래를 하는 게 합당하냐. 밸류에이션을 상장을 하는데 이제 가치 투자적인 부분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의 목표 PER이 이것도 2만 원이라고 했죠. 2만 원 수준에서 자, 2125원 대비하면 한 10배 정도 수준이 되네요. 지금 이제 7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평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단기 주가 상승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만 원이 2023년도에 2023년도 2,800원 대입을 하면은 2만 원이 7배 수준들. 그러니까 적정 가치는 밸류에이션상 적정 가치는 7배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펄을 2배 정도를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이제 넣어주자. 그렇게 보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실은 뭐 목표주가 2만 원으로 성장성이 좀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 샤시 사용 증가로 인한 부품별 뚜렷한 단가 상승 시연이 동사에 값하는 외형 증가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 영천에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을 발표를 하면서 매출액 총 3천억 원까지 발생되는 규모로 차종 생산 부분에 대한 샤시, 배터리팩 이런 쪽으로 전기차의 거대한 상승 동력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팩에 대한 부분들, 샤시 쪽에는 이제 생산이 되는 것들이 늘어나야 외형 성장이 가능하겠지만은, 전기차 배터리팩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납품되는 것들이 한 3천억 원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공장을 증설하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다음은 덕양 산업인데요. 덕양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진출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90%고 매출 구성은 크래시 패드, 도어 트림. 국내 사업장에서 매출 구성 크래시 패드 76%,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가 약 2% 정도 수준의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이 국내, 미국 전기차 캐파가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이제 신규 진출한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가 2% 정도 수준의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죠. 2015년도, 20년도까지 중국 사업 축소에 따른 부담이 조금 가중이 됐는데 손익구조가 크게 훼손이 됐다. 자, 근데 앞으로 좀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이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관련 매출이 800억 원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현대 기아 해외에서 VW향 배터리 어셈블리가 동사를 통해서 공급이 되니까 아메리카에서는 SK VW향 배터리 어셈블리가 공급되어 있어 해당 매출에 210억 원이 기대가 된다. 자, 그러면은 800억 원 가량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매출 비중이 2% 정도 수준이 800억 원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공급되고 있는 것들 포함하면은 매출액이 210억 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 아마 1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자, 저도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가 어떤 건지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보니까, 자, 이거네요, 이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배터리팩 모듈 어셈블리가 되겠죠. 자, 이게 쭉 볼게요. 이렇게 쭉 이거를 자동차 배터리팩을 구성하는 기본 모듈에 조립되는 이 아마 전압을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이제 부품인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주행 환경에서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전압을 뭐 온오프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팩 모듈 어셈블리. 자, 이게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 자, 이제 덕영 산업을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게 시가총액이 1,400억, 1,5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는 상황들인데 PER 지금 9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개요이 좀 떴다가 메꾸고 다시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테마적으로도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기업은 일단 컨센서스가 좀 없는 상태입니다. 목표 주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하면은 이 800억 원 가량이 2022년도 추정이 되고 210억 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좀 될 것이다. 자, 2022년도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가 됐으니까 진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42억 원에서 여기 800억 원에 210억 원이 더 이제 반영된다고 하고 여기에서 30% 정도 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765억 원. 자, 그러면 또 영업이익도 주식수,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를 좀 나눠가지고 보면은 1주당 순이익이 한 300원에서 400원 사이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0원까지였는데, 대략적으로 대충 이제 때려서 맞춘 거니까 영업이 보수적으로, 이럴 때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380원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4,545원에서 380원 계산해보면 11배 수준들. 딱 이제 13배 정도 수준을 좀 보고 있는 것들이니까 주가가 좀 있죠. 자, 4,825원. 고가가 오늘 최고가가 4,825원이었잖아요. 4,825원에 380원 대입을 하면 12배 정도 수준들. 이번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적정 주가를 판단하지 않고 목표 타겟 PER을 측정을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는지 향후에 이 영업이익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조정이 좀 나오는 것들을 염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드디어 LNF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려고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LNF 핵심은 유진스, 그리고 의외로 TXT.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이게. 하필, 제가 잡아도 매물 리포트가 나온 거를, 정정하겠습니다. 자, LNF, 이거는 이제 제외하고, 이거는 이제 하이브 리포트랑 좀 섞인 것 같은데 일단은 LNF에 대한 적정 주가가 38만 원 정도 수준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예상 주가 상승률은 한 29% 현재가는 29만 5천 원 수준들 자, 여기서 발행 주식수 PER이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자, 이거는 잘못 나와 있는 리포트인 것 같네요. 자, LNF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체전지 양극 활물질하고 이 관련된 소재 제조를 판매를 하고 있고 스마트 기기 ESS를 만드는 데 쓰인다. 중국 쪽. 자, 매출 수출이 96% 정도 차지하고 내수가 3%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 자, 국내 전기차 ESS 배터리 수전 장치에 배터리 사업 모두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그린 뉴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전기차 생산이 좀 늘어나면서 배터리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자, 주제 제품이 2차전지용 양극 활물질입니다. 매출 비중이 한 100% 정도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양극 활물질이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 부품 쪽으로 이제 광물 쪽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광물 쪽으로도 FTA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낮추고 국내에 공장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내수가 좀 낮은 편인데 내수가 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는 상태인 것 같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00억 원 그리고 4천억 원 가량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들인데 자, 적정 주가를 한번 29만 7천 원 수준에서 지금 이제 자, 여기 EPS 7,523원 대입을 해오면은 39배 수준이잖아요. 38만 원 수준에서 7,523원 대입을 해오면은 50배 정도 수준이 되네요.
50배 정도까지 타겟 PER을 아까 이제 23배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던 것들이랑 타겟 PER의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이제 좀 LNF 같은 경우는 이치전지 좀 밸류에이션이 업종 자체에서 조금 소재 부품 쪽이 광물 쪽이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감안했던 것 같아요. 38만 원 부근에서 EPS 뭐 2024년도 5년도를 반영을 하면은 한 2만 원 정도 수준까지 보면은 한 19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장기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높은 밸류에이션을 미래에 대한 가치를 먼저 좀 반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9만 5천 원 수준에서 38만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신고가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컨센서스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FDA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일단은 500억 원에서 700억 원, 900억 원, 1164억 원. 그래서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이제 추세적인 성장성을 좀 나타낸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조금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들 수출이 나가는 것들 좀 증가되고 하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황 요인들이 좀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이제 뭐 포스코엠텍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처럼 밸류에이션 PER이 뭐 200배, 300배, 400배 뭐 그런 상태가 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 올라간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자, SKI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많은 우려를 덜어낼 예정이다. 1분기가 보자. 매출액이 1,492억 원 추정을 하고 영업 적자 72억 원으로 일단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이 된다. 고객사 생산 차질 영향으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일회성 비용이다.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전분기에 이어 70%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3월 이후 고객사 생산 재개로 지연되었던 물량가 출하되면서 2분기부터 이제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인 2028년도 90%, 2029년도 이후 100% 배터리 부품 북미 현지 조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북미 내에 생산이 좀 요구된다. 현재 미국 내 분리막 생산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규모 증설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게 필수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이거를 조금 이제 북미 쪽으로 좀 옮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좀 북미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현지 내에서 생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 이제 뭐랄까 그 공장을 조금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야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영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일단은 1분기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5억 원 수준으로 적자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2분기부터는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일단 흑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234억 원 단기 순이익을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영업 정상화가 좀 이루어지고 증설도 되고 정상화가 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다 보면 EPS도 꾸준히 증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인 것 같아요. 자, 목표 주가가 얼마였던가요? 현재가는 86,000원인데 자, 목표 주가를 적정 주가를 11만 원 수준으로 측정을 하고 직전에 9만 1,000원이었던 것들을 좀 상향을 11만 원까지 좀 상향한 그런 이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타겟 PER을 이제 설정을 해보면은, 자, 이번에 PER이 마이너스니까, 자, 올해, 328배 정도, 328원 정도 수준을 하면은, 335원 수준들. 그리고 내년에 1742원이 되니까, 한 63배 정도 수준들, 11만원, 상승 모멘텀은 조금 살짝 좀 더디긴 할 것 같네요. 31배 정도 수준들. 분리막. 자, 일단은 영업 정상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천지 조건인 것 같고, 북미 쪽에 공장을 증설을 하는 것들이 좀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 일단 생산 차질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만 원 부분들 좀 이제 성장성이 주가 상승률,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은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1만 원도 수준이면 바로 이제 전 저항권 수준이기도 하니까 여기 어, 이것도 이제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WCP입니다. 오늘 좀 기네요.
자, 거북이가 더 빠를 수도 있다. 적정 주가를 8만 원으로 1분기 매출액이 763억 원, 영업이익이 152억 원. 전동 공구 수용 감소로 소형 출하량이 감소됐고 전반적인 이제 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 증가해서 전분기와 유사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전량 동사 분리막을 사용하는 GNE5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동사의 수익성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좀 받기 위해서는 완성차하고 셀업체들의 미국 내 분리막 생산 시설이 확보가 급해진 그런 상황들이고, 현재 미국 내 분리막 증설을 발표한 업체는 LG화학, 도레이, 조인트벤처와 일본 내 아사히 카세이 뿐으로 아직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북미국 내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 기업도 분리막 쪽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설을 필수적으로 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증설을 좀 하든가 그런 이제 좀 조건이 좀 필요하다, 조건이 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동사의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망치가 좀 나와 있는데 580억 원, 690억 원 분리막 매출이 좀 성장을 할 거다. 대신에 SKI 테크놀로지처럼 영업이익에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SKI 테크놀로지가 WCP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올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업이익이 144억 원, 아무래도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당기순이익은 4분기 직전 4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꾸준하게 이 정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569억 원 정도 수준들 성장하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려면은 증설을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증설이 없는 이상은 일단 무난한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2024년도 내년부터는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고 있는 적정 가치는 한 8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예상 상승률이 한 50%대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8만 원대라고 하면은 자 8만 원대 EPS가 지금은 1934원 정도 수준들 41배 정도 수준이 되네요. 지금 28배 수준이니까 자 이제 지금 54,900원에서 1,934원 대입을 하면은 28배 수준들이고 자, 이 8만 원까지 대입을 했을 때 1,686원. 올해는 조금 떨어질 거니까 내년도 이제 2,480원. 자, 이런 32배 정도 수준들까지. 그러면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신규 상장주라서 더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 목표는 이제 분리막 쪽의 업종들을 좀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장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조건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이제 까다로운 그런 상태 환경에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WCP하고 SKI 테크놀로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좀 깐깐한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개선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첨보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근데 2분기부터 증설 물량 반영 그리고 신규 고객사항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성장을 할 것이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비중국산 전해질 첨가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유일하게 납품 가능한 동사의 멀티플 할증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 1분기는 726억 원, 영업이익은 104억 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첨보를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중국 전기차 판매 의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들 좀 있는 상황들이지만 2분기부터는 전해질 첨가제 광물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23년도 말에 6천 톤 수준의 캐파를 좀 가지고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자, 고객사 요청으로 증설 규모를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외 고객사로 납품될 계획으로 안정적인 출하량을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해질하고 첨가제, 배터리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미국 쪽에 증설을 할 필요는 없다. 투자 금액도 필요 없는 거고 이제 중국 쪽이랑 미국 쪽으로도 납품이 좀 되고 하면은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목표 주가를 첨보 35만 원 정도? 좀 높은 수준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네요. 32만 원 주가 상승률을 기대 수익률은 36만 원, 32%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발행 주식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죠. 2023년도 영업이익은 763억 원, 당기순이익이 좀 개선이 될 것이고, 자, 이제 캐파가 좀 증가가 되고, 납품되는 고객사가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업이익도 더 올라가겠지만,
일단 지금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1,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00억 원.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높은 기업입니다. 이것도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되는 게 높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기업이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EPS가 좀 2배가량으로 뛴다. 이렇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것들도 좀 이해가 되죠. 1주당 순이익이 상승을 하는 것들이니까. 지금 이제 26만원 정도 수준에서, EPS를 대입을 하면은 69배 정도 수준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6천원 대입을 하면은 43배 정도 수준들. 근데 갈수록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뭐 증설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납품이 좀 늘어나면은 영업이익 더 개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35만 원도 수준에서 올해 작년이죠. 작년 EPS 3,736원 대입을 해보면은 한 90배, 100배 정도 수준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5만 원, 35만 원 수준에서 자 3,736원, 자 100배 정도 수준. 자, 그러게 되면은 올해 6천억 원, 6천 원 정도 EPS를 대입을 할 것으로 보면은 이제 비슷한 수준의 밸류에이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60배 정도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3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가면은 동등한 밸류에이션 60배 정도 수준의 적정 가치로 반영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자, 또 이제 2023년도 영업이익이 만 원까지 EPS가 만 원까지 좀 증가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4년도 만 원이잖아요. 14,000원인데 2024년도 60만 원이라 가정을 했을 때 1주당 순이익을 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똑같은 밸류에이션 한 60배 정도 수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0만 원, 60만 원, 35만 원까지도 정고점이긴 하기 때문에 정고점 미래에 대한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되는 게 좀 당겨지는 것들인지 그런 것들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HL 만도 적정 주가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위아하고 이제 HL 홀딩스 그리고 SL 적정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네. 자, 그리고 화신이 그렇게 괴리감이 크진 않은 상태예요. 자, 화신 그리고 LNF는 이게 좀 리포트가 좀 잘못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자, SKI 테크놀로지도 지금 적정 주가가 좀 비슷한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들은 아니고 WCP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적정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건 뭐 신규 상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첨보 같은 경우는 수준 주가가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뭐 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괴리감이 좀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 2024년도 제가 2024년도 5년도 같이 좀 살펴봤었죠. 주가가 이 괴리율이라는 게 계속 있습니다. 괴리율이 있으니까 이 괴리율에 따른 이제 목표 주가도 참고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 환영을 하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리서치방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댓글 보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 인사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리서치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